여러분 평소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밀봉되어 있는 생수에도 발암물질이 발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들이 발암물질이 되고 이런 물질들이 쌓여서 몸속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꼭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리함이 주는 만큼 현명하게 활용해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늘 먹고 마시지만 건강을 해치는 식품과 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발암물질을 부르는 첫 번째 음식은 생수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생수통에 담겨 밀봉돼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밀봉되어 있는 생수에도 발암물질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수를 햇빛에 오랜 시간 방치하면 페트병의 재질인 플라스틱이 물에 녹아들어 색과 맛이 변하거나 악취가 나는 등 상하기 쉽고 고온과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야외 방치 생수를 마시게 될 경우에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점검한 편의점 마트 270여 곳 중 40% 정도가 직사광선에 생수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생수를 수거한 후 유해물질 테스트 시 모두 최초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고온의 강한 자외선 상황으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되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주로 살균 방부제에 사용되며 눈, 코, 목에 자극을 주고 호흡기 장애와 심한 천식 발작을 일으켜 아주 주의해야 할 물질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자율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며 구토, 혈관 확장, 저혈압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세포나 DNA를 파괴하며 간세포와 뇌세포에도 손상을 입히는 물질이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구입할 경우엔 유통기한보다 제조일로부터 가까운 생수를 고르는 게 좋고 생수 보관 장소가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지 구매하시기 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창에 환경부 먹는 물을 검색하시면 최근의 수질 위반 업체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안전한 생수를 구매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발암물질을 부르는 두 번째는 카놀라유와 포도씨유인데요. 카놀라유와 포도씨유는 평소 요리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기름인데요. 식용유의 종류만 해도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아보카도유 등 다양한 종류를 자랑합니다. 동물성, 식물성부터 시작하여 포화지방, 향, 가격 등 각기 다른 차별점이 있는데요. 그중 부작용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제품은 카놀라유와 포도씨유입니다. 먼저 카놀라유는 대표적인 GMO 식품인데요. GMO는 생산에 용이하도록 유전자를 변형시켜 품종을 개량한 것을 말하는데요. GMO 식품은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섭취하도록 승인되었지만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의 카놀라 농작물 90% 이상이 유전공학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 쥐를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실행했었는데요. A쥐에는 정상 식단을 제공하고 B쥐에는 카놀라유를 첨가한 식단을 제공한 후에 지켜본 결과 카놀라유를 식단에 포함한 B쥐는 A쥐에 비해 체중이 증가하였고 시냅스 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냅스란 기억력과 관련된 부위로 이것의 손상은 치매와 연관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GMO 논란 이외에도 카놀라유는 산화 안정성이 낮은 단점도 있는데요. 산화 안정성이란 요리에 기름을 사용할 때
그 기름이 산화되는 안정성을 말하는데요. 안정성이 낮다는 것은 요리 중에 기름이 산화되기 쉽다는 것이고, 기름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신체에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쉽게 산패된다고 합니다. 산패가 시작되면 기름의 좋은 성분들은 파괴되며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지 않는 트랜스 지방과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발암 물질로 변환되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발병시키기도 합니다. 포도씨유 또한 산화 안정성이 낮아 쉽게 산패되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포도씨유는 GMO로 생산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오메가6가 대량 함유되어 있는 반면 오메가3는 약 10% 정도 함유되어 있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좋지 않은데요. 오메가6는 인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필수 지방산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결핍을 걱정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오메가3와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며 오메가6를 과잉 섭취한 경우 체내 염증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암물질을 부르는 세 번째는 도마인데요. 주방에서 요리를 위해 없어선 안 될 도구가 바로 도마입니다. 이런 도마가 1년이 넘었다면 반드시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재료와 물에 수시로 노출되는 도마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기보다 수백 배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식재료 찌꺼기를 먹이 삼아서 세균이 번식되는데 한 마리의 세균만 있어도 10분이 지나면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마 관리는 필수입니다. 같은 도마를 1년 넘게 사용하면 평균 잔여 세균 수도 새 것의 3배 이상 늘어납니다. 많이 사용하는 도마로는 나무 도마와 플라스틱 도마가 있는데 나무 도마는 물기를 잘 빨아들이고 잘 갈라지며 칼자국에 식재료가 잘 끼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도마는 물기를 잘 흡수하지는 않지만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급격히 번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두드릴 때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도마에서 칼질 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입니다. 나무 도마 역시 다른 종류의 미세 입자들이 많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1년 넘게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 평소 도마 관리가 중요합니다. 도마를 끓는 물에 세척하기도 하는데 뜨거운 물이 닿으면 접착제로 붙여 만든 나무 도마의 경우 기능이 떨어져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를 어떻게 세척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식초, 소금, 베이킹소다를 혼합해 뿌린 후 1시간 정도 두었다가 물로 헹군 다음 직사광선이 아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세워서 하루 정도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한 햇빛에 너무 세게 말리면 소독은 되지만 수분을 급격히 뺏어가기 때문에 나무 도마의 경우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발암물질을 부르는 네 번째는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졌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프라이팬은 코팅된 제품과 비코팅 제품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팬이나 무쇠로 만든 팬은 비코팅 팬이고 금속 위에 불소수지나 세라믹이 코팅된 것이 코팅 팬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코팅 팬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기의 무게가 가볍고 음식이 팬에 눌어붙지 않는 장점 때문입니다. 코팅팬은 티타늄 코팅, 마블 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등 종류가 다양한데 이름은 다양하지만 모두 불소수지의 마케팅을 위한 성분들을 소량씩 첨가해서 만든 코팅팬입니다. 코팅팬의 문제는 코팅이 벗겨진 상황에서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올 수 있는데 알루미늄은 체내 흡수가 적은 편이지만 극소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체내에 쌓이면 뇌, 콩팥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 본체가 보이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 발암물질을 부를 수 있는 4가지 음식과 물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식으로는 생수와 카놀라유, 포도씨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생수는
생수병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 카놀라유와 포도씨유는 자주 쓰는 저렴한 기름이지만 쉽게 산패되는 등 단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물질로는 도마와 코팅 프라이팬을 말씀드렸는데, 오래 사용한 도마와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을 위해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